최근에 수질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 하는 것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그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이 됐어요. 선진국 같은 경우에 이 3차원 모델이라는 것을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수질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는 것을 유량 조건, 또 아까 오염물질의 양이 어떻게 변하느냐, 또 시기적으로 강수량이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하상의 이 바닥이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 구조물들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천에 이런 조건들을 실제와 같은 조건들을 다 입력을 했을 때에 수질이 그때 조건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결과를 갖고 올 것이냐 하는 것을 예측하는 모델링을 합니다. 그 모델링을 해가면서 저희가 보의 운영 조건도 조정을 하고 합리적으로 또 오염물질을 어디에서 얼마만큼 줄이는 것이 수질 개선에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도 파악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런 것을 쭉 돌려서 봤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박사가 그 환경 분야의 박사가 126명이나 있는 그 국립환경과학원이라는 전문기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쭉 그 모델링을 해 보니까 지금 4대강 사업이 계획하고 있는 대로 오염물질을 줄이고 수량을 넓히기 위한 보를 준설을 하고 이제 뭐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할 때는 현재보다 수질이 개선이 된다. 좋은 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물의 비율이 하천 전체에서 지금 현재 한 76% 정도 되는데 2012년에 가서는 10%더 증가된 86%까지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이 모델링 결과로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나온 값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서적으로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이 과학적으로 이 분석해서 나온 값이기 때문에 확실히 좀 믿으셔도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생태계 관련 공사를 하게 되면은 준설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살던 동물, 식물들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 맞는 말씀입니다. 영향이 없을 수가 없어요. 영향이 없다 그러면 완전히 거짓말이죠.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영향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이냐 하는 것을 대책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 기간이 앞으로 이제 2년입니다. 생태계라는 것은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줘야 돼요. 영향이 있는 건 사실이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할 겁니다. 최대한 보호 가치가 있는 건 다 보호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 서식지를 조성을 하거나 대체 습지를 조성을 하거나 또는 이 동물 같은 경우에는 멸종위기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공으로 증식을 해서 공사가 끝난 후에 하천에 되돌려줘서 번식을 하게끔 하는 이런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4대강 살리기 하면은 뭐 하천을 운하하듯이 이렇게 그냥 다 직선화시키는 식으로 옛날에 또 일부 그 하천 공사하다 보면은 직선화들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양 안에 그냥 꽁꼬리트로 다 발라버리고 이번 4대강 사업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연의 선형을 최대한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오해가 좀 해소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공구조물, 콘크리트 옛날에는 비가 오면은 배수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콘크리트화 하겠고 하는데 그게 절대 홍수 배제하는데 좋지를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그 교훈으로서 다 얻은 바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안 합니다. 보라든지 또 이 지류하고 본류하고 이제 준설을 하다 보니까는 지금 이 낙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분적으로 보호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인공 구조물을 넣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 최소화할 겁니다. 나머지 구간은 준설 구간부터 시작해서 전혀 이 인공 구조물 콘크리트 안 합니다. 저희가 확실히 뭐 공사 중에도 언제든지
현장에 가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실질적으로 저희가 다 그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류 같은 경우는 멸종위기종 같은 경우는 우리 4대강 추진본부하고 환경부가 역할을 분담을 해서 인공으로 증식하고 복원시키고 다 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 생태계 문제들을 특히 이제 이 종교적인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명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일 염려를 하시는데 우리가 이미 많은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뭐 이제 4대강 사업하면서도 순차적으로 뭐 하나부터 해보고 나머지 강 보자 그러는데 이미 다른 데서도 이미 많은 케이스를 갖고 있어요. 생태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태화강 준설을 2007년도에 했는데 그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은 오히려 이 생태계가 종수가 많아져요. 또 개체수도 사실 더 많아졌습니다. 또 우리 팔당댐 같은 경우도 72년도에 건설했는데 그 이후로 지금 현재까지 보면은 엄청나게 거의 배 가까이 종수가 늘고 개체수도 많이. 뭐 한강 가면은 지금 뭐 낚시 못하게 합니다만은 팔당댐 구역 안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이니까 낚시 못하죠. 물고기가 너무 많다고 지금 걸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또 한강종합개발계획 우리가 이 올림픽 아시안게임 앞두고 했습니다. 그때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참 많았는데 최근에 뭐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죠. 한강 생태계가 아주 살아나고 있다. 개가 올라온다. 아주 종류도 과거에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이런 종자까지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중에는 영향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전체적으로 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기존의 케이스에서 보는 것처럼 장기적인 관점에서 틀림없이 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시켜 줄 거다 하는 것을 제가 확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저희가 이제 생태계의 이제 회복을 하게 되면은 국민들이 어디가 좋은지 좀 가보고 싶을 거 아니시겠어요? 체감을 해야지.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강이 돼야지 이게 살아있는 진정한 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생태지도도 계속 만들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이제 제공을 하고 그것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를 시켜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